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띄어쓰기까지 문제풀이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표준어, 그 외에 로마자 표기하는 외래어 표기법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준어 문제인데요. 표준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외울 건 외우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여름의 밤이 무엇보다 상치쌈이지. 상치쌈 틀린 표현이죠. 상추쌈이 표준어가 됩니다. 2번이요. 미숫가루는 미수, 음료의 한 종류인 거죠. 플러스 가루라는 단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와서 미숫가루라고 탄생한 단어예요. 맞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지리하다가 아니고 지루하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4번이요. 주다가 기본형이고요. 구려라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려 대신에 하우츠 중 일정인 구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멸치를 쓰면 좀 더 주구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럼 당신 내가 어떻게 바라우입니다. 기본형이 바라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에 어미가 아가 붙은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와 아가 겹치니까 아가 생략되죠. 그래서 바라다는 바라 이렇게 활용해야 되고요. 바라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 10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2번 복수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쪼이다의 줄임말 쬐다가 되는 거죠. 조이다의 줄임말 죄다. 꼬이다의 줄임말은 꿰다가 되는 거죠. 꿰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 고이다의 줄임말 꿰다인 거고요. 쇠고기, 소고기 둘 다 복수 표준어로서 기능을 하죠. 여기에서 쇠는 주의하셔야 게 소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소의 고기니까 이럴 때는 쇠고기 쓰면 되시는데요. 소의라는 뜻이 아닐 때는 이 쇠를 쓰시면 안 되고 소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의 꼬리라든지 소의 뼈 이런 거는 쇠꼬리 새뼈 가능한데요. 달구지 같은 경우는 소달구지이지 소의 달구지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쇠달구지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03번이고요. 얘는 앞에 맞춤법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애인 거죠. 넝쿨 또는 덩굴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되고요. 덩굴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벌러지인데요. 벌레, 버러지 복수 표준어예요. 하지만 벌러지는 안 된다. 3번이요. 정육점은 우리 다른 말로 고깃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푸줏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푸줏관은 틀린 표현이다. 4번이요. 아이가 고가옷을 입고 있다. 고가옷 맞는 맞춤법이 되는 거죠. 고가옷과 뜻이 비슷한 거 꽃가옷, 때때옷 이렇게 복수 표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0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4번 볼게요. 밑주신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희한하다 없습니다. 희한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손 편지를 뜯어본 글씨는 착잡하기 이럴 때 없다인데요. 착잡하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착잡하기 이럴 때 없다 이렇게 합니다. 3번이요. 진즉, 진작 둘 다 복수 표준어예요.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104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그가 그처럼 흉측스러운인데요. 흉측하다라는 단어는 없고요. 흉측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10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복수 표준어 문제이고요. 많이 나왔었죠. 덩굴은 안 된다. 넝쿨, 덩굴만 된다. 그래서 105번의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도 눈여겨 한번 봐두세요. 다 복수 표준어로서 맞는 말이 된다는 거. 자, 106번 넘어갈게요. 복수 표준 아닌 것은 원래는 짜장면, 그 다음에 매우다, 날개, 먹을거리, 허섭, 쓰레기 이렇게만 짜장면이 아니고 자장면 이렇게만 표준화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표준어가 추가됐죠. 그래서 짜장면도 이제 인정, 내꼬다도 인정, 나래도 인정, 그 다음에 먹거리도 인정해줍니다. 허접 쓰레기도 인정해주고요. 답은 5번이네요. 허섭 쓰레기가 아니고요. 허섭 쓰레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는 허접쓰레기라고 하고요. 뒤에는 허접쓰레기라고 하는 이유는 허접쓰레기는 허접하다라는 단어와 쓰레기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봐요. 근데 허접쓰레기 같은 경우는 허접 플러스 쓰레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일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 표기하지 않는 거 맞춤법 규정에서 한번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가 아닌 예사소리 스로 표기한다는 것, 즉 허접 쓰레기 또는 허접 쓰레기 둘 중에 하나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10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07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고요. 원래는 개발이 맞는 맞춤법이었는데요. 개발, 세발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얘도 이제는 맞는 맞춤법이 되는 표준어가 되는 거고요. 2번 어젯단 쪽밤인데요. 쪽밤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쌍동밤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알죠? 밤 2개 들어있는 거. 쌍동밤이고요.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건 쌍동밤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3번이요. 뜨락을 바라보니 뜨락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맞는 말. 상상의 날에 원래는 날개만 있었는데 날개도 표준어로 인정해줬죠. 그래서 1, 3, 4번은 복수 표준어로서 문제가 없는 말이고요. 2번 주의하셔야 돼요. 쪽밤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108번 넘어가 볼게요. 표준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옛 친구의 결혼 소식에 저윽이 놀란 모습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윽이 틀린 표현 적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2번 그는 영판 딴 사람이 되어 있어 영판 틀린 표현 아주 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3번 까탈스럽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문이죠. 까탈스럽다 틀린 표현입니다. 까다로운 이렇게 쓰셔야 되죠. 자 4번이요. 서해 바닷가 아름다운 놀은 이라고 되어 있죠. 놀 복수 표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표준어 문제 맞는 말 되고요. 109번 볼게요. 시골 낙이라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이라는 접사는 없고요. 내기라는 접사만 있습니다. 내기라는 접사는 보통 장소 같은 거 뒤에 쓰인다든지 어떠면 그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내기, 시골 내기, 서울 내기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뭐 신출 내기, 여간 내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 틀린 말. 2번, 3번은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쟁이랑 장이 구분하시죠? 그래서 어떤 직업에 있어서 장인 정신을 갖고 있다 해야 되나? 직업의 전문가는 장이로 쓰고요. 그 외에는 모두 쟁이라고 하죠. 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장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멋쟁이라는 것은 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멋쟁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다 틀린 말. 2번 많이 나왔죠. 넝쿨, 덩굴 둘 다 복수 표준어. 다만 덩쿨만 안 된다. 5번도 그냥 외우셔야 되죠. 남비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선, 냄비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넘어가 볼게요. 그는 지난 여름에도 가물이 심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 둘 다 복수 표준어 맞는 말이고요. 2번 수평아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센 소리 된소리 앞에선 사이쇼 쓰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숫이 들어가는 단어는 3개밖에 없었죠. 양, 염, 쥐 이렇게요. 그래서 수평아리는 수와 병아리가 합쳐지는 단어인데 히읗이 덧나는 단어가 많죠. 수라는 접사는요. 그래서 수평아리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3번이요. 100년 좋기 때문에 빨간 벽돌 된 담쟁이 덩쿨 또 나왔네요. 넝쿨 또는 덩굴이다. 4번이요. 위와 웃을 구분하는 거요. 위와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는 윗을 쓰는데요. 그 대립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른은 아래 위에 대립이 없죠. 무조건 다 윗사람이지 아래 어른이란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이란 단어를 써서 웃어른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11번 이것도 복수 표준이니까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얘 한 번 나왔죠. 까다롭다는 되지만 까탈스럽다는 복수 표준어가 아니다. 얘 표준어 인정받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복수 표준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1번 문제가 표준어 문제로 되어 있긴 한데요. 맞춤법 문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치르다 이거 많이 잘못 쓰이죠? 기본형 치르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고요. 치르다는 아니니까요.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탈감이 엄습했다. 이딸기 통 털어서인데요. 얘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통틀다 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통털다 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고요. 사소한 유 티격태격 얘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티격, 태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맞춤법이라기보다는요. 놀라다가 기본형이잖아요. 놀라다가 기본형이고요. 놀래다 라는 것은요. 놀라다의 사동 형태예요. 사동 형태. 즉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군가를 놀라게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1번 답은 1번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표준어 문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로마자 문제 넘어갈 건데요. 로마자는 여러분들이 연습 몇 번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자는요, 일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발음을 기준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로마자 이외의 보는 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용해도 되기는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모음 정리했는데요. 모음은 각호와 같이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어는 은근히 여러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눈여겨보시고요. 으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죠. 이 애와 이 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도 은근히 헷갈리고 위 눈여겨봐주세요. 그 밑에 이중모음 보시면요. 얘는 Y계열 모음인 거 보이시나요? 야여, 요유, 예예. 얘는 그대로 아어, 오우, 에 앞에 Y만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단모음 외우시면 그냥 Y만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요. 오, 왜, 워, 왜. 얘는 다 5계열 모음이죠. 다 W 붙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아와 에는 똑같은데 얘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워, W-E-O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W-O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 주의하시고요. 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 좀 눈여겨봐 주세요. 붙임 볼게요.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의로 적는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문, 광희문이 많이 나오죠. 광희문. 여기에서 희가 자음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발음나느냐? 발음은 광희문.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이걸로 적어라. 발음대로 적지 말아라. 그래서 광희문을 적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대문자로,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적으셔야 되고요. Y에 해당하는 거 WA 적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받침 광. 그 다음에 희 의 발음이 나도록 이걸로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UI 이거 적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이로 적는다 구분하시고요. 다음 자음 넘어갈게요. 파열은 각각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기역, 디귿, 비읍 우리 이런 애를 파열음이라고 하죠.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에 GK, DT, BP 이렇게 있는 이유는 첫 소리로 적을 때랑 받침으로 적을 때 각각 다르게 적기 때문인 거죠. 기디비는 모음 앞에서는, 모음 앞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초성, 즉 첫 소리 얘기하는 거죠. GDB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 즉 받침에서는요 KTP로 적는다입니다. 그래서 밥이란 단어가 있다면 똑같은 비읍이지만 앞에는 B, 받침은 P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파차음은 각각 J, JJ, CH 적으시고 SSH입니다. 비음은 각각 N, M 적으시고요. 여기 있는 이응은 받침으로만 사용된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용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얘는 이응이 아니에요. 그냥 빈자리인 거죠. 그러면 얘는 표기하지 않고 바로 요부터 표기하셔야 되죠. 요는 YO였습니다. 그리고 받침에 있는 이응을 NG로 표기하는 거죠. 용 이런 식으로요. 유음에도 R과 L 두 가지 있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마에선 L로 적는다 라고 되어 있죠. 단 리을은 LL로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문은 유음할 예문 생각하시면 돼요. 선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얘 발음은 설릉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을이 뭐 말하는 건 줄 아시겠나요? 네, 리을이 연달아 두 개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럴 경우 선을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리을을 LL로 적어라. 그리고 이응 마침 설릉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앞에 표 보시면서 뒤에 있는 단어들 로마자로 적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예, 그 외에 유의점과 원칙 한번 더 볼게요.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웬만한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웬만한 음운 변동은 다 반영한다. 단지 예외가 몇 개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세요. 자음사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즉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 다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리을이 덧나는 경우도요.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도 기디, 비지가 히읗과 합하여 거센 소리가 나는 경우에도 반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부분이 예외니까 예외 부분 조금 눈여겨봐 주실게요. 체연에서 기디비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예문으로 많이 나온 애가 묵호인 거죠. 묵호. 앞에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놓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은 뭐라고 하죠? 놓고라고 발음을 하죠. 얘는 뭐라고 발음하나요? 무코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운 변동은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얘는 발음 그대로 놓고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체연이잖아요. 체연은 히읗을 밝혀 적는다니까요. 기역과 히읗을 합쳐서 이렇게 적지 말고 기역, 히읗을 나눠서 적어라. 즉, 호 이렇게 적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된소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표기상의 된소리인 것은 괜찮은데요. 음운 변동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 붙임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 해, 운, 대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은대인지 해운대인지 헷갈리죠. 그럴 때는 붙임표 허용을 해준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와 대문자로 적고요. 인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띄었습니다. 단 이름은 붙여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역시 발음이라든지 표기상의 혼동이 있을 땐 붙임표 쓰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오항 볼게요. 도, 시, 군구, 읍, 면리, 동,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이렇게 적고 그 앞에 붙임표, 즉 앞에 있는 단어와 구분해서 붙임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붙임표 앞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연, 지물명, 문화지명, 인공, 축주물명은 붙임표 없이 하나의 고유명사로 붙여 쓰셔야 되고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 근원 써원 표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회사명들이 좀 잘못 쓰여져 있는 게 많은데요. 워낙 해외에서 유명한 편이니까요.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13번입니다.
인왕리이고요. 리 단위 앞뒤랑 떨어뜨려서 쓴 것까지는 잘 했는데요. 여기 있는 첫음에 있는 리을은 L이 아니고 R로 적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왕리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독립문 발음은 동림문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동림문 발음대로 잘 썼고요. 같이 국외음화 역시 음운의 변동을 표기합니다. 발음대로 같이 잘 썼고요. 하회탈도 마찬가지로 얘는 표기랑 발음이 똑같네요. 하회탈. 그래서 하회탈 잘 썼습니다. 자, 114번 넘어갈게요. 설악인데요. 발음 기준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설악 이렇게 발음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선은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락 처음에 있는 리을이기 때문에 R로 적으셔야 돼요. 설락입니다. 그래서 1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속리산 발음은 송리산인 거 보이시나요? 송리산 잘 썼고요. 양주시 시는 앞이랑 띄어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양주시 독립문 앞에서 나왔었죠. 독립문 발음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115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로마자 표기법을 바르지 않은 것은이고요. 월곶 어떻게 발음 나나요? 곧 이렇게 발음 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이응은 안 쓴다라고 했었죠? 월을 바로 쓰는데 원은 WO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곧이니까 GOT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벚꽃 발음대로 하면은 벚꽃인 거 보이시나요? 벗이니까 B. 대문자 쓰면 안 되고요. 디귿받침 TS 적으시고요. 여기에서 꽃은 원래 된소리잖아요. 된소리로 바뀐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선 된소리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별내 유음화가 일어나서 별내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리을이니까 LL 잘 써주셨고요. 신창은 읍은 앞이랑 구분해서 붙임표를 쓴다. 잘 사용했습니다. 116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자 표기법 3중면 역시 면 앞부분이랑 잘 구분해서 썼고요. 3중면 이렇게 3중면 발음이 되지만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중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촉성루 발음 뭐라고 되나요? 촉성루인 거죠. 촉성루 잘 표기했네요. 홍길동이요.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름은 붙여 쓰셔야 돼요. 그래서 홍, 그 다음에 길, 동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붙임표 쓰는 것이 허용해준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광희문 발음은 광희문 이렇게 쓰지만 얘는 의로 적어라. 그래서 광희문 잘 썼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7번이요. 로마자 표기 규정 대관령 역시 발음 어떻게 나나요? 대관령 이렇게 나죠. 대 잘 썼고요. 리을이니까 L 잘 썼네요. 대관령. 속리산도 많이 나왔었죠. 속리산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요. 속리산 잘 썼습니다. 합덕이요. 합덕 발음은 합덕 이렇게 되지만 된소리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디귿을 쓰면 안 되고요. 된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합덕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합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오죽헌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오주컨 이렇게 되지만
체연의 거센 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히읗을 밝혀서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히읗을 그대로 살려서 오, 죽, 헌 잘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1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웬만한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 하지만 체연의 거센 소리 대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된 소리 대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8번 넘어가 볼게요. 경복궁 그대로 잘 사용했죠? 경복궁 잘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인공물이나 축전 앞에서는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아까 시군구, 읍면동, 가 이런 거는 붙임표를 이용해서 써도 되는데요. 그 외에 인공에는 붙임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임표가 빠져야 돼요. 붙임표가 빠져야 됩니다. 샛별이요. 발음은 별 이렇게 나지만 된 소리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샛별을 기준으로 표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네. 대문자 쓰면 안 되고 SAET 그다음에 BYEOL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독학, 독학이라고 발음이 나지만 체연의 거센 소리 대기는 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독학 잘 사용했고요. 그래서 답이 독학 3번이 되는데요. 4번이 조금 문제가 됐었죠. 을지로가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지명으로서 을지로 이렇게 써라 라고 했었는데요. 도로 단위명이 추가가 됐죠. 대로, 길, 로 이런 거요. 그래서 옛날엔 이런 단어들이 지명에 붙어 있으면 그냥 지명에 하나로 붙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거가 하나의 구역 단위로 인정이 돼서 띄어써라 라는 명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을지로가 하나의 지명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도로 이름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맞아요. 그래서 얘도 논란이 조금 많이 됐죠. 그래서 을지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번 넘어가 볼게요. 제주 잘 사용했고요. 부산 잘 사용했고요. 대구 잘 사용했죠. 제주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표기했었는데요. 지읒이니까 제로 표기하셔야 돼요. 부산도 옛날에는 이렇게 표기했었죠. 근데 첫음에 있는 비읍은 비로 표시한다. 안 돼요. 대구 잘 사용했고요. 대전도 잘 사용했고 김포, 의, 도 잘 사용했죠. 의는 무조건 발음 표기대로요. 해돋이 국외음악 표기에 반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로 발음이 나니까요. 해돋이 잘 사용했고요. 축약도 표기에 역시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좋고라고 발음이 나니까 좋고 잘 됐고요. 알약의 발음은요. 한번 했었잖아요. 아래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서 알약의 최종 발음은 이거입니다. 그러면 아래서 이응은 안 쓴다라고 했었죠. A고요. 릴 연달아 두 개 있을 땐 L로 적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기역 받침 이렇게 표기하는 거 잘 사용했습니다. 낙동강이요. 발음은 낙동강 이렇게 나지만요. 이렇게 나지만 된 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 DD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겠죠? 낙동강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금강이랑 영산강은 잘 표기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1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이 아니고 로마자 표기법 마지막 문제예요. 외래어 표기법과 같이 나왔는데요. 로마자 표기법을 먼저 보면요. 전주에서 우 발음 나는 건 오가 아니고 유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를 쓰시고요. 전주 이렇게 하셔야겠죠. 서산은 잘 표기했고요. 원주도 잘 표기했고요. 청계천 잘못 표기한 거 보이죠? 치읓이니까 CH 그리고 발음 나는 EO 받침 이. 그 다음에
천 마찬가지로 CH 그 다음에 어 발음은 이렇게 청계천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네요. 로마자 표기법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인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가스가 맞아요. 센터도 맞고요. 후라이팬이 아니고요.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점퍼는 잘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요. 예, 이렇게 해서 로마자 표기법 마무리를 할게요. 로마자 표기법은 잠깐 원칙 같은 거 상기하시고요. 연습 몇 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이 원칙은 원칙대로 알고 또 예외 규정을 또 따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일단 외래어의 표기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개의 자모만으로 적습니다. 제2항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습니다. 그래서 제2항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아까 F는요. 피읍으로 무조건 적어야 돼요. 가끔 보면은 화이팅 이렇게 가끔이 아니고 거의 이걸로 쓰더라고. 화이팅이라고 하든지 회밀리 이렇게 쓰는데요. 얘네들 다 F로 시작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파이팅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회밀리가 아니고 패밀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얘네 잘 나오는 예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받침에는 기니, 리미, 비시, 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귿 받침이라든지 티읕 받침 그리고 키읔 받침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케이크 보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많이 보는데요.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냐? 이것도 아니고요. 케이크라고 쓰셔야 되죠.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슈퍼 마켓 디귿 받침 안 되고요. 시옷 받침으로 쓰셔야 돼요. 티읕 받침 역시 안 됩니다. 예,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외래어 문제는 몇 개는 풀릴 거예요. 타연음 표기에는 된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연음 표기가 뭐인 거죠? 기역, 디귿, 비읍인 거죠. 얘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렇게 쓰지 말아라입니다.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그래서 외래어 규칙에는 어긋나는데 너무 오래 써왔기 때문에 굳어진 것들은 그 관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121번 넘어갑니다. 다음 단어들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 외래어 표기 원칙은인데요. 콩트. 콩트를 꽁트라고 적는다든지 더블을 더블 이렇게 적는다든지 게임 이렇게 적는다든지 삐에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 파열은 표기니까. 파열은 다시 할게. 파열은 기역, 디귿, 비읍 얘기하는 거죠. 된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1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규칙 자체가 틀린 표현이에요. 한번 볼게요.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기니, 디니, 미비시만을 쓴다인데요. 디귿은 외래어 표기에서는 받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외래어의 한 의문은 원음에 가깝다고 둘 이상의 기호가 아니고요. 한 의문은 한 기호로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다고 바꾼다가 아니고 관용을 인정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원음이 더 가깝게 적게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인데요. 현용 24개의 자모만으로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은요. 원칙 자체에서도 틀린 표현이 됩니다. 122번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맞는 표현인 거죠. 2009년 기출인데요. 2009년 시험 문제를 보면요. 1번이 엘리베이터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맞는 표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액서서리인데요. 얘도 주의하셔야 되죠. 액서서리는 액세서리입니다. 많이 헷갈리니까 꼭 외워두셔야 하는 단어이고요. 리포트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로보트가 아니고요. 받침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적느냐? 기니, 리미, 비시, 이 중에서 시옷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귿은 받침에 사용하지 않는다. 핫, 라인.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2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1번 엘리베이터도 맞는 말이라는 거, 단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번 넘어가 볼게요. 외래어 표기고요. 받침에 기니, 리미, 비시만 적는다. 그걸로 가지고 했을 때 제낄 수가 있겠네요. 커피, 숍, 비읍 받침을 써야 되고요. 티읍 받침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티읍이랑 비슷한 거 시옷 받침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디비, 파열음에는 된소를 쓰지 않는다 원칙 있었죠. 그걸로 제낄 수 있는 얘도 잘못됐네요. 키읔 받침이 아니고 얘는 케이크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된소에 쓰지 않는다. 가스가 아니고 가스.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아니고 모차르트. 그 다음에 꽁트가 아니고 앞에서도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꽁트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받침에 기니, 리미, 비시만 적는다. 그리고 파열음엔 된소리 적지 않는다에서도 많이 제껴졌고요. 가우는 맞는 표현이에요. 필름도 맞는 표현이고요. 앙케이트도 조금 외우셔야 되는 단어인 거죠. 앙케트가 맞습니다. 앙케트이고요. 디지털도 틀린 표현인 거죠. R이라는 발음이 아니고요. 디지털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슈퍼마켓은 맞는 표현, 관용을 인용해 주는 거죠. 원래 외래어 표기는 야여유유를 잘 안 쓰는 편인데요. 슈퍼마켓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휘슬 같은 거 WH로 시작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휘로 적는 거 맞는 맞춤법. 플롯인데요. 얘는 플루트라고 받침을 빼서 적으셔야 됩니다. 플루트 이렇게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브라우스 같은 경우도요. 리을이 덧나서 블라우스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사이다는 원칙적으로 사이더라고 써야 되는데요.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관용을 인정해주는 단어입니다. 맞는 말. 커닝도 쓸데없이 니은 하나 더 쓰지 말아라. 커닝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외래어 표기법 조금 눈여겨주실게요. 124번입니다. 랑데뷰에서요. 야여유유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랑데부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슈퍼마켓은 예외적으로 유 사용한다. 위에서 또 겹쳐서 나오죠. 된소에 쓰지 않는다. 공트. 얘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액세서리가 맞는 말이라는 거요. 액세서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5번 넘어갈게요. 심포지엄도 그냥 외우셔야 되죠. 심포지엄입니다. 그리고요. 센터 맞는 표현, 하얼빈 맞는 표현, 플래카드 맞는 표현입니다. 눈여겨 봐두시고요. 125번의 답은 1번, 126번 넘어가 볼게요. 외래어 표기고요. 뷔페에 맞는 표현인 거죠. 뷔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초콜릿이 아니고 초콜릿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맞는 맞춤법이 되겠네요. 컨셉이 아니고요. 콘셉트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서비스는 맞는 말이고요. 윈도도 맞는 말이 되겠죠. 파이팅 잘 사용했고요. 아까 많이 나왔죠. 액세서리.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리더십 맞는 말, 플래카드 맞는 말인 거 앞에 나왔고 로봇 맞는 말, 캐럴도 맞는 말이 됩니다. 앙코르는 맞는 말이 되고요. 레포트 한번 나왔었죠. 리포트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비큐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26번의 4번입니다. 외래어 표기 많이 겹치죠. 화이팅이 아니고 파이팅. 달러 된소에 쓰지 않는다. 달러이고요.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탤런트 같은 거는 맞는 말인 거죠. 레크리에이션 맞는 말, 코미디 역시 맞는 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로열티가 아니고요. 로열티.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리모콘이 아니고 리모컨이네요.
메커니즘 역시 메커니즘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도 메시지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레스비언이 아니고 레즈비언. 내비게이션도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 있는 내비 이렇게.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맞춤법 몇몇 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8번 넘어가 볼게요.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커피숍 아까 맞는 거 나왔었죠. 바베큐 아까 바비큐가 맞다라고 나왔었고요. 디스켓 잘 표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킷 잘 표기되어 있고요. 서비스 잘 표현되어 있고요. 배터리라고 하지 않고 배터리라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벌 잘 표기했네요. 소나타도 잘 표기했고 타깃도 잘 표기했고요. 플루트 한번 나왔었죠. 플루트라고 표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초콜릿은 맞게 잘 표기했네요. 지금 외래어 표기법도 예문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 보이실 거예요. 129번 넘어가 볼게요. 외래어 표기법이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북카페 틀린 말 된소리 쓰지 않는다. 북카페이고요. 스낵에서 넥자, 이넥자 쓰면 안 되죠. 스낵, 코너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죽 재킷 몇 번 나왔죠? 맞는 말. 도넛도 맞는 맛입니다. 헐리우드는 외우셔야 되죠. 낯설지만 헐리우드. 헐리우드가 아니고 할리우드. 그리고 앵콜도 한번 나왔었죠. 앙코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넌센스도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난센스이고요. 얘도 은근히 많이 나오죠. 리더십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이 넷자 써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시고요. 디지털은 맞게 사용됐죠. 아 이게 틀렸구나. TV라고 하면 돼요. TV 또는 텔레비전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이렇게요. 예, 13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30번입니다. 플랜카드 이미 먼저 나왔었죠. 플랜카드가 아니고 플래카드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초콜릿도 많이 나왔죠? 초콜릿 적고요. 리더십도 많이 나왔죠? 리더십. 로봇 잘 사용했네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리포트, 서비스, 워크숍 다 맞는 말, 콤플렉스도 맞는 말, 색소폰 맞는 말이고요. 야여유유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주스 되어 있고요. 텔레비전 맞는 말 되겠네요. 판타지도 맞는 말. 심포지엄 이미 나왔죠. 로켓트가 아니고 로켓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앙케트 이미 많이 나왔었고요. 타월이 맞습니다. 타월이 아니고 타월이에요. 낯선 단어를 조금 눈여겨봐 두시고요. 난센스 이미 나왔죠. 맞는 말. 리더십도 맞는 말. 사인이 아니고 사인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파일도 맞는 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32번 가볼게요. 리더십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죠. 리더십입니다. 왜 모음 앞에 얘는 뒤따르는 모음에다가 샤쉐 셔셔 어쩌저쩌고 이걸로 적는다. 얘 뒤에 이거니까요. 시로 적는 거 잘 사용했습니다. 받침은 기니 리미 비시 이만을 적는다. 예, 여기 피이지만 피읍으로 적지 않고 비읍으로 잘 적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인데요. 얘는 관용과는 상관이 없이 외래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이고요. L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올 때는 리을로 적는다인데요. 여기에서 리을은 여기 하나에 사용됐잖아. 근데 얘는 어말이나 자음 앞이 아닌 거죠. 아예 첫 소리니까요. 리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역과 니은에만 해당하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133번 넘어갑니다. 기여하고저 이것도 맞춤법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고저라는 뜻을 가진 어미는 없다. 고자라고 하여야 합니다. 기여하고자이고요. 뻐드렁니는 틀린 말 아니고요. 돌, 예, 가끔 시옷 받침 쓰는데 그거 안 됩니다. 돌이고요. 낙, 동, 강. 잘 표기했네요. 자, 2번 볼게요. 퍼붓다인데요. 붓다에 있는 받침은 시옷 받침을 쓰셔야 되는 거죠. 처부수다 같은 경우 역시 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이나요? 치다, 부수다. 그러면은 치다라는 단어에 어라는 어미가 붙고 부수다가 합쳐지니까요. 합쳐져서 처부수다. 맞는 말. 그래서 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 처가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태지, 사이숏 안 쓰고 잘 표기했고요. 대관령, 대관령 역시 잘 표기했네요. 자, 3번이요. 안성 맞춤, 맞추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살쾡이는 삭이라고만 쓰거나 아니면 살쾡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셔야 되고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얘도 더욱이라는 단어에 이가 붙은 형태니까 더욱이이고요. 얘도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지그재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맞춤법에 어긋난 것만 되어 있는 거 얘가 되는 거네요. 4번 볼게요. 고삿은 하나의 단어인 거죠. 예, 이런 단어 고유어입니다. 일찍이란 단어에 이가 추가된 형태, 부사로 파생된 형태 잘 사용했고요. 굶주리다는 굶다라는 단어와 줄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굶주리다.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된소리 표기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파리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 맞는 말 얘네 다 틀린 말 되는 거. 그래서 1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표준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 예, 문제풀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발음 문장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